도라지는 신장에 좋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물처럼 달여 드시거나 기침보다 신장 때문에 챙겨 드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물을 많이 마시는데도 몸이 잘 붓지 않나요?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거나 소변색이 옅어지지 않나요? 검사는 괜찮다는데 왠지 기운이 계속 떨어지지는 않나요? 통계적으로 65세 이상 3명 중 1명은 자각 없이 신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문제는 통증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직 괜찮겠지 하고 지나칩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도라지도 꾸준히 먹고 있는데 왜 좋아지지 않을까요?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같은 설명을 합니다. 도라지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의 신장은 예전 방식으로는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신장은 단순히 노폐물을 걸러내는 필터가 아닙니다. 몸 전체의 수분, 혈류, 미세 염증 상태를 동시에 조율하는 아주 예민한 기관입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재료를 넣어도 효과가 제한됩니다. 몇 달 전 밤마다 두세 번씩 깨서 화장실을 가던 20대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도라지, 옥수수 수염, 각종 차를 빠짐없이 드셨죠. 하지만 방향을 조금 바꾸자 몸의 반응이 먼저 달라졌습니다. 이 변화의 핵심은 무엇을 더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환경을 먼저 바꾸느냐였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도라지보다 먼저 챙겨야 할 기준,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반대로 하고 있는 신장 관리 실수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왜 신장이 조용히 약해지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약해진 신장은 생각보다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대표적인 신호는 통증이 아닙니다. 아침에 얼굴이나 손이 쉽게 붓거나 소변을 보고 나서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 물을 마셔도 갈증이 쉽게 가시지 않는 상태입니다. 의학적으로 신장은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는 동시에 체내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맞춥니다. 이 과정이 느려지면 몸은 물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불필요한 긴장을 유지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검사 수치가 정상 범위여도 생활 속 불편이 먼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이 탓으로 넘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무조건 이뇨를 늘려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신장 내부 환경이 건조하고 경직된 상태에서 배출만 자극하면 오히려 피로와 어지럼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전문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쪽은 배출을, 어떤 쪽은 순환과 완충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최근에는 노령이 신장일수록 빼는 자극보다 회복되는 조건을 먼저 만들자는 쪽으로 무게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몸은 어떤 쪽에 가까울까요? 열심히 관리하는데도 계속 비슷한 느낌이 드신다면 방향을 다시 점검할 시점일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만나는 착각은 이것입니다. 신장은 차로 씻어내면 된다. 많은 어르신들이 한 가지를 꾸준히 드십니다. 효과가 있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 달, 몇 년이 지나도 체감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강한 성질의 재료보다 부드럽게 지지해주는 요소가 먼저 필요합니다. 마치 마른 땅에 물만 붓는 것과 같습니다. 토양이 먼저 풀리지 않으면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환자분도 비슷했습니다. 배출 위주의 차를 줄이고 신장세포가 쉬어갈 수 있는 조건을 먼저 만들자 밤에 깨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 변화는 하루 이틀 만에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몸은 솔직합니다. 부담이 줄어들면 먼저 수면과 피로에서 반응합니다. 혹시 지금도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안 나아질까?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 노력의 방향만 조금 바꿔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도라지가 채워주지 못하는 한 가지 핵심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라지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은 예로부터 호흡기와 염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몸이 차고 기침이 잦을 때는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축이 빠져 있습니다. 신장은 자극에 약합니다. 특히 노년기의 신장은 이미 혈류가 느리고 미세한 염증과 탈수가 동시에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배출 위주의 성질이 반복되면 몸은 더 긴장하게 됩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도라지는 창문을 여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황희는 되지만 집안의 온도와 습도 자체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문을 여는 것보다 집 안 환경을 먼저 편안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최근 연구에서도 노년기 신장 관리의 핵심은 강한 이뇨보다 미세 혈류 유지와 세포 보호 환경에 있다는 쪽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이 지점이 바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라지를 먹어도 나쁘진 않은데 딱히 달라진 느낌은 없다 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신장을 다른 각도에서 봐야 합니다. 신장은 씻어내는 기관이 아니라 버틸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 기관입니다. 신장을 단순한 해독 장치로만 생각하면 관리가 계속 어긋납니다. 신장은 하루 종일 혈액을 받아들이며 몸 전체의 균형을 조용히 조절하는 곳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신장 내부의 환경입니다. 혈관이 너무 수축되어 있지 않은지, 수분이 세포 안에 머무를 여유가 있는지, 염증 신호가 과도하지 않은지가 핵심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해서 신장 환경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흡수되지 않는 물은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전문의들 사이에서도 노년기에는 이뇨보다 보습과 완충이 먼저다 라는 의견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신장이 숨을 고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배출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지금까지의 신장 관리가 왜 답답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계속 빼려고만 했지 회복할 여지를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장은 스스로 회복하려는 능력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도라지 대신 혹은 도라지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혈류와 수분 균형을 동시에 지지해주는 선택입니다. 이 선택의 공통점은 세 가지입니다. 맛이 강하지 않고 매일 먹어도 부담이 적으며 몸이 먼저 편안해진다는 신호를 보낸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 방향으로 식단을 조정한 분들은 가장 먼저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으로 아침 부종과 피로도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많이가 아니라 꾸준히입니다. 신장은 단기간 자극에는 반응하지 않지만 부드러운 환경에는 서서히 응답합니다. 이 영상이 지금 당신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면 혼자만 보지 마시고 부모님이나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보셔도 좋겠습니다. 신장 문제는 대부분 너무 늦게 이야기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몸이 실제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변화를 느끼는 순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 환경이 바뀌기 시작하면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신호를 보냅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소변의 양보다 리듬입니다. 밤에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서서히 줄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덜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신장이 밤새 과도하게 긴장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신장은 수면 중에도 끊임없이 혈액을 조절합니다. 환경이 불안정하면 밤에 더 자주 일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잠이 끊깁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변화가 검사 수치보다 먼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분 탓인가 하고 지나칩니다.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부담이 줄어들면 가장 먼저 휴식의 질에서 반응합니다. 이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이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지금의 변화는 아주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차이가 몇 달 뒤 컨디션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신장 회복을 둘러싼 전문가들의 의견은 한동안 한쪽으로 쏠려 있었습니다. 배출을 늘려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노년기, 신장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뇨, 중심 접근이 오히려 전해질 불균형과 피로를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의들은 신장을 과로한 직원에 비유합니다. 계속 일을 시키기보다 휴식과 환경을 먼저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식이 맞지는 않습니다. 부종이 심하거나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배출 관리가 우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의 방법을 맹신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당신의 몸 상태에 맞는 방향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균형을 이해하면 왜 어떤 사람은 좋아지고 어떤 사람은 계속 제자리인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이렇게 먹어도 매일 괜찮을까요? 신장 관리에서 매일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강한 재료는 며칠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도 지속하면 부담이 됩니다. 반대로 부드러운 선택은 눈에 띄는 변화가 늦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시점을 지나면 몸의 반응이 안정됩니다. 노년기의 신장은 급격한 변화보다 예측 가능한 리듬을 선호합니다. 이 리듬이 만들어지면 부종, 피로, 수면이 함께 정리됩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지금 먹는 것이 내 몸을 자극하고 있는지 아니면 쉬게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다음으로는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경우와 피해야 할 선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신장 관리가 모든 사람에게 같은 결과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신장 기능 수치가 많이 떨어져 있거나 의료진으로부터 수분, 칼륨인 섭취 제한을 안내받은 경우라면 어떤 선택이든 혼자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몸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무조건 더 먹어도 된다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신장은 과한 친절에도 쉽게 지칩니다. 특히 피로가 심한 날, 어지럼이 잦은 날에는 신장을 쉬게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회복은 밀어붙임이 아니라 여유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신장은 경쟁력이 아니라 지속력의 문제라고요. 지금 당장 좋아지는 것보다 앞으로 5년, 10년을 버틸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 기준을 기억하시면 선택이 훨씬 단순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신장을 자극하지 않는 리듬을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 일주일은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새로운 것을 많이 더하기보다 기존의 과한 자극을 하나 줄여보세요. 아침과 저녁, 몸이 가장 편안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 시간대에 신장을 쉬게 해주는 선택을 조금씩 반복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 일주일 동안 잠이 조금 깊어졌다고 말합니다. 아침에 몸이 덜 붓는다고도 합니다. 이 변화가 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은 이런 신호에서부터 회복을 시작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선택이 몸을 몰아붙이는지 아니면 지켜주고 있는지 하루에 한 번만 점검해 보세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와서 바꿔도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신장은 생각보다 오래 버텨온 기관입니다. 지금까지 조용히 당신을 지켜왔습니다. 조금만 조건이 바뀌어도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도라지가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지금의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한 무언가가 아니라 덜 부담스러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신장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세심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작은 조정이 내일의 수면을 바꾸고 그 다음의 컨디션을 만듭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댓글로 Day 1 7 챌린지 시작이라고 남겨보세요. 당신의 신장이 다시 숨을 고를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 함께 해보겠습니다.